앞서 두 연사께서 하신 부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는 선박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개발 배경, 선박 설계 측면에서 암모니아의 특성, 그리고 그 암모니아 선박에서 가스 시스템 구성, 그리고 암모니아 전용선, 혼용선, 그리고 벙커링 선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추가하고요.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암모니아 운반선과 추진선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히 나누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모니아 운반선은 암모니아를 화물로서 대량으로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 LNG 선박이나 오일 캐리어처럼 역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수출입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연료가 암모니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암모니아가 선박 연료로 쓰는 배는 없고요. 규정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독성 때문입니다. 암모니아 이제 운반선은 이미 바다에 많이 떠다니는 이제 LPG 선박 중에서 일부가 암모니아 운반도 가능하도록 그 멀티카고 선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이미 운용하고 있는 상용하다는 이제 배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 에너지 캐리어의 기능으로서 암모니아 운송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발주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멀티카고 선박으로 암모니아를 운송하게 되면 그 암모니아를 운송할 때 운송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암모니아 운반이 시작되면 암모니아에 맞는 전용 운반선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말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그 이제 선박 연료로서 기존의 HFO나 디젤이나 LNG가 아니라 연소 중에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제 사용하는 배이고요. 이제 오늘 아마 논의도 이런 추진선에 이제 대한 것이 아마 주 관심사일 것 같고요. 조선소에서도 최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암모니아 선박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암모니아 추진 VLCC,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추진 탱커, 물론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선도 있겠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하는 이유 앞서서도 간단히 한번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대해서 또 뒤에서 청강 박사님께서 또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에 의해서 2008년 대비 2030년까지는 40%, 50년까지 70% CO2 배출을 이제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암모니아가 경제성이 좀 낮고요. 그 선박 연료로 쓰기에 이제 경제성이 낮고 탄소세 등을 다 반영하더라도 일단 지금보다 암모니아 가격이 한 절반 정도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종에서는 이제 현재 LNG DF나 또 이제 다양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조합을 해서 2030년 40% 절감까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일부 선박에서는 이제 무탄소 연료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에서는 이제 카고 암모니아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서도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이 계획이 이제 속속 보고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본 장표는 IMO와 EU에서 선박 온실가스 가스 이제 규제 현황을 정리한 장표인데요. 뭐 특이점만 말씀드리자면은 육상에서는 CO2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탄소세를 지불하고 공장을 돌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해운에서는 CO2 감축량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선박 운항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입항도 안 되고요.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연료들 간의 가격 차이나 탄소세를 통한 경제성 분석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배를 운항하려면 뭐 어찌됐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EDI, 뭐 EEXI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뭐 또 CII라고 하는 그
그 운항 중에 실제 CO2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선박의 효율성을 5단계로 등급화하는 경우, 또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등급이 낮으면 운항이 금지되고 입항이 금지되고 하는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주로 따지는 뭐 EEDI나 EEXI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항 중에 CO2를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그 오퍼레이션 전략도 선사 입장에서는 함께 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초기에는 그 신조 설계 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높이도록 유도하는 뭐 EEDI 그리고 탱크 투 웨이크 관점에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서만 한정돼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실가스 규제가 더 범위가 강화되고 운항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또 실시간으로도 모니터링하여 등급을 매기고 또 엔진에서 연소되는 연소 과정뿐만 아니라 그 연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그 웰투 웨이크 관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을 최적화하고 공기 윤활이나 뭐 축발전이나 여러 가지 로터 세일링, LNG DF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궁극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무탄소,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LNG 선박 추진 시스템의 변천사를 조금 회귀해 보면은 과거에 스팀 터빈 시스템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뭐 저속 디젤 엔진이 그리고 DFD 사용되고 2010년대 넘어오면서 뭐 저압 고압 가스 주입 엔진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 간격 보면은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간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간격을 한번 짚어보면 어쩌면 연료 추진 시스템에 좀 큰 변화가 올 때가 한번 또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연료로서 이제는 LNG에서 암모니아로 나중에는 그린 암모니아나 뭐 그린 LNG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연료 후보들이 있겠지만 현재 탱크 투 웨이크 규제상으로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가 가장 강력한 솔루션인 것은 맞습니다. 그 선박 엔진 탑티어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마한사에서는 2024년도에 암모니아 선박 엔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LNG가 그런 최소한의 벙커링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한 10년 이상 걸린 거에 비해서 암모니아는 이미 전 세계 한 100여 곳에서 수출입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도 이제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수소는 현재 저장이나 동력 활용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나중에 도입될 기술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웰투웨이크 규제로 강화가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수소를 활용한 그린 암모니아나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이 암모니아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조선해양과 그 현대중공업 그룹은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많은 연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암모니아 추진 탱커를 시작으로 VLCC, 암모니아 운반선, 독성 누출 방지 시스템을 포함한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현대중공업 암모니아 힘센 엔진 인젝터 디바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롯데정밀화학 한국성급과 공동으로 60K 암모니아 운반선과 38K 벙커링 선박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인 시스템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암모니아 전용 탱크나 CHS, SCR 개발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LFSS, 독성 누출 시스템을 포함한 실제 암모니아 DF 엔진과 연계한 실증 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대략적인 배치를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는 에너지 밀도가 디젤에 비해서 한 3.5분의 1, LNG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로 낮기 때문에 동일 항차를 뛰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가 2배에서 3배 이상 커져야 합니다. 굉장히 볼륨이 크고요. 그 온데크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비저빌리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양 운항을 하는 선박, 컨테이너선이나 탱커 같은 경우는 그 연료 탱크 사이즈가 일항차 왕복이 아니라 어쩌면 편도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종류, 크기, 배치, 그다음에 이제 그 벙커링 시설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 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IGC 코드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아직까지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독성은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이제 운반선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게 그 추진선에서 어떻게 확대 적용이 될지, 그리고 암모니아 위험성을 IGC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IGC 코드상에서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예방 조치가 필요한 그 2G, 2PG 타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누출 시에 선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장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암모니아가 연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은 IMO 타입 A 탱크가 적용돼서 정온 상압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현재 암모니아 운반선에서 대양 리크나 스필 사고는 보고가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앞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 80바 이상의 고압 암모니아 배관이 상갑판과 엔진룸을 이제 관통해서 지나고, 그 선원들이 일상적으로 그 거주하는 그 밀폐 공간을 이제 고압 암모니아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 리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량 스필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기동, 퍼징, 정지 시에 퍼징 가스를 통해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또 그 선체와 선원들에게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운반선 설계에서 안전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성급에서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계시는 그 지침서 개정판을 봐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은이나 불이화금, 황동, 아연 등 이런 부식성,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제 부식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암모니아에 직접 노출되는 장비의 사용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 잠시만요. 네, 2장이나. 암모니아에서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SCC라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입니다. 그 강한 응력을 받는 조건에서는 그 부식이 더 가속돼서 이제 크로익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에 대한 주의를 되게 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암모니아 탱크에서는 그 설계할 때 최대 압력을 그 스트레스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SCC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역시 이제 비슷한 목적으로 니켈 함유량이 이제 5%를 초과하는 탄소 망광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서도 연료 공급 시스템이나 배관, 연료 탱크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성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요. 선박 안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단기간으로 짧은 시간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 그러한 것 같고요. 한국 성급에서 발표한 자료나 아니면 기타 국내외 가스안전법에서도 이제 동일한 테이블로 단계별 증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는 농도가 5,000 ppm, 0.5%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농도는 사실 기존의 LNG선에서는 누출돼도 거의 알람도 울리지 않는 낮은 농도입니다. 부취제가 없기 때문에 가스선에서는 사람이 인지하기도 힘든 농도인데, 이렇게 낮은 농도의 리크 수준에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 암모니아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 수치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제 것 같습니다.
다시 테이블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시면 이제 저농도 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공간에서 암모니아 허용 농도가 25에서 한 30 pp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하루 8시간 지속적으로 작업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연구원들과 암모니아 누출 안전 시스템 개발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체감한 바에 의하면 25에서 30 ppm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실제로 암모니아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처럼 좀 둔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30 ppm 정도의 누출 상황에서도 굉장한 그 괴로움과 자극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급에서 어떠한 농도의 규정을 제시하든지 간에 어쨌든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암모니아는 제로 배출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선소에서의 차별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독성 때문에 암모니아 선박에서도 일반적인 가연성 가스를 옮기는 선박에서 이제 방폭용으로 해저더스 에어리어 플랜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암모니아에서는 독성에 대한 그 데인저러스 존 플랜이라는 것을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누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과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관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떨어뜨리도록 규정화해 놓은 건데요. 독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발성 에너지 밀도, 이게 이제 암모니아는 최적 에너지 밀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낮고요. 반면에 비열이 높아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기존 LNG 대비 한 4배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최소 점화 농도나 점화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떤 점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비방폭 장비가 허용될 정도로 암모니아가 실제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불을 붙이기도 사실은 어려운 물질입니다. 또 반면에 그 독성 허용 농도는 매우 낮아서 누출 시에 여러 가지 안전 설계의 기준이 기존 가스선의 폭발이 아니라 독성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 기준도 실제 설계할 때는 25, 30 ppm 이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선급들하고 해지들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전체 해지드 액션 아이템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암모니아 누출 안전에 대해서 보강하라, 고민하라, 그런 숙제입니다. 독성 안전에 대한 코멘트가 선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KR이나 주요 선급들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지침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숙제로 남겨뒀는데요. 이제 최근에 지침서들이 속속 개정이 되고 있고, 한국 선급에서도 아마 올 여름쯤에는 거의 확정에 가까운 개정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지침서에 좀 규정이 좀 명시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BV 선급에서 발간한 지침서에 보면은 독성 부분을 보면은요, 노멀 컨디션에서 그 펄징 할 때 다이렉트 벤팅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증발가스 압력용으로 또 벤팅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벤트마스트에서 30 ppm, 그다음에 벤팅하기 전에 어느 정도 뭔가의 희석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암모니아 개정판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BV 개정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캐치 시스템이다, 톡식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또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벤팅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희석을 시켜서 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선급에서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의 압력 제어를 위해서 벤팅은 금지되어 있고요. 증발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재핵화 장치가 검토되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녹스 발생이 좀 높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발가스를 SCR 환원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배관이나 엔진 펄징에 시 나오는 독성가스 말고 그
그 외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배출되는 증발가스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캐치 시스템, 방지 시스템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MV 지침서 초안입니다.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초안에서는 암모니아는 일단은 증발가스는 순수기체는 공기보다 일단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수분에 흡수가 되면 무거워지고 그래서 선상으로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선원에게도 위험하고 선체에 부식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리스크 어세스먼트하는 그 디스퍼전 스터디 단계에서는 기존 사례와 다르게 좀 수분 흡수 현상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조선소에서는 뭐 다양한 선사들한테 암모니아 레디나 리트로핏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의 특징으로 인해서 장비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래서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출에 대비한 이런 독성 안전 시스템에 대한 리트로핏이나 그 레디 전략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성급들의 지침서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표 하나로 만들어 본 건데요. 왼쪽에 IGF 코드는 이제 벤트마스터 방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LNG, LPG 추진선에 대한 규정이고 아직 암모니아 연료는 이제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LNG, LPG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벤트마스터로 어쨌든 방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오른쪽은 암모니아 추진선 현재 진행 중인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착지 농도든 배출 농도든 어쨌든 30ppm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스퍼전 스터디를 좀 해보면 벤트마스터하고 거주구를 뭐 이격해가지고 이걸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농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뭐가 들어가서 이걸 낮춰서 방출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힘든 농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성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그 코시파 주관으로 한국성급하고 크리소하고 또 조선 3사가 참여해가지고 만든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설계 프로파일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주제들만 제가 한번 정리가 놨습니다. 이게 아마도 올해 하반기쯤에 코시파 주관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 선박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래 그림은 이제 암모니아 엔진 메이커 만사에서 공개한 연료 공급 시스템 LFSS하고 그 외 보조 시스템인데요. LFSS하고 보조 시스템 개발을 아마 유럽 기자재 업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본 도면에서도 보면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LFSS 시스템만 보면 기존의 연료 공급 시스템하고 좀 유사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좀 그 독성에 대한 안전이 보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LNG나 LPG, DF 시장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LFSS나 뭐 캐치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지금 병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LFSS에서 구성을 보시면은 뭐 고압 펌프나 열교환기 가격이 특히 이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별 장비에 대한 국산화 개발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설계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녹스 처리, 그다음에 암모니아 탱크 압력 제어, 암모니아 배출가스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해서 차별화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 증발가스를 그 녹스 제거용으로 환원제를 어떻게 활용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서 가스 시스템 계략도를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그 LPG, LFS 시스템과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기존의 가스 시스템에 더해서 재핵화나 증발가스 처리, 누출 방지, 앞서 말씀드린 SCR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한국조선해양은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 개발 설비를 작년에 구축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흡수나 흡착, 산화, 스크라빙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선박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가격이나 공간이나 소요 전력이나 아니면 뭐 세정수 부담이 가장 적은 선박용으로 적합한 모델을 올해 안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 설비의 간단한 구성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옵션에 대한 비교 실험을 통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아주 암모니아에 아주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엔진인데요. 그 한국 성급하고 뭐 저희 회사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암모니아 엔진 개발 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그 연료의 가격이나 생산성, 인프라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 퓨얼의 그 플렉시빌리티를 갖는 멀티 퓨얼 연소 시스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 대량 운송에 대비한 암모니아 전용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겸용선은 아무래도 주 화물인 LPG나 프로필렌을 기준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밀도가 높은 암모니아를 딱 싣게 되면 그 가득 실을 수가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재 한계가 한 86%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의 멀티카고 선박을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으로 하면은 이제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용을 개선한 암모니아 운송 효율을 좀 극대화한 전용 운반선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롯데정밀화학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60K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 그리고 38K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개발해서 한국성급에서 AIP를 획득한 바 있고요. 최근에 기사에서도 세계 최대 암모니아 공급업체인 야라가 이제 북유럽 15개 항구의 암모니아 벙커링 설비를 구축한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암모니아 물량으로 세계 2, 3위를 다투는 롯데정밀화학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LNG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른 암모니아 그 벙커링 그 어떤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CO2 혼용 선박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끔씩 나와서 한 장 추가해 봤는데요. CO2가 이제 앞으로 국가 간 이송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혼용 선박에 대한 개발이 국제 과제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이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역시 이런 주제가 나온 것 같고요. 개념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예전에 LPG CO2 선박처럼 카고 스위칭할 때의 타임 로스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 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암모니아 운반선 추진선의 그 목적, 기능, 시스템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암모니아 추진선은 어떤 기술적인 난관보다는 경제적인 면, 안전, 이게 핵심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가격이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가격이 지금보다는 반으로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설계 이수로 뭐 독성, 부식성, 폭발성 이제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스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는 녹스 처리, 암모니아 슬립, SCR, 독성 캐치 시스템, 제어커나 리컨덴서를 어떻게 통합 설계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암모니아 이제 전용 운반선이나 벙커링 선박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현재 LNG 선박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적 우위를 이제 이런 암모니아 선박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